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수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지요. 건국전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도 12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30권 이상의 이승만 관련 서적을 정독을 하면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만드신 분, 한미 동맹의 뿌리를 만드신 분, 농지개혁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그 뿌리를 만드신 분,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자, 이런 훌륭한 건국전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의 김도경 감독 충격 발언, 박근혜 대통령 때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건국전쟁 김도경 감독 충격 발언, 촛불 시위, 나라 온통 뒤집어놔, 괴담들 연일 쏟아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김도경 감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짚으며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했다라며 창문을 닫고 있어도 매일같이 커다란 확성기를 통해 귀를 찢는 듯한 선동적인 구호가 들려왔다. 그렇게 촛불 시위는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도경 감독은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반드시 마음먹은 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닌 법입니다. 대통령을 누군가 조종하고 있고 여성 대통령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괴담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영 감독은 2016년 광화문에서 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계에 은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수십 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제작 현장에서 벗어나 조용히 책을 쓰고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라며 당시 정치적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이어 돌이켜보면 태블릿 PC 하나 때문에 나라가 뒤집힌 꼴이라면서 실제로는 2014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고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불만들이 국민들을 저주의 끝판으로 몰아갔습니다. 차분하게 지금 시점에서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이 무엇에 흘린 듯이 세상을 살았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도경 감독은 사는 곳이 광화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출퇴근길 촛불로 뒤덮인 광장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기억에도 생생한 일이지만 그때 내가 본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분노로 선동하는 세력들의 존재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 감독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대통령의 형상을 만들어 효수를 하는 장면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김 감독은 촛불 현장의 구호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대통령이 머리를 했다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서 구슬하고 있었다. 정모라는 남자와 모처에서
밀회를 즐기느라 구조가 늦어졌다느니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문들이 광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고 촛불 시위에 저희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 감독은 그때였습니다. 다시 다큐멘터리 영화계로 컴백을 결심한 순간이 마치 풀린 신발끈을 두 손으로 다시 질끈 동여매는 심정으로 카메라 가방을 꺼내고 영화계로 돌아왔습니다. 라며 그렇게 다큐멘터리 영화계로 돌아와 만든 것이 김일성의 아들이었고 지금 건국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활동의 시작은 거짓에 맞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작은 사명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진실을 알리는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100만 명 이상이 보는 영화 건국 전쟁으로 이어진 셈이라고 자신의 영화를 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의 주장대로 결국은 건국 전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어 김덕영 감독은 누군가를 근거 없는 이야기로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나치의 선전상으로 자부했던 괴벨스조차 인정했지만 거짓을 뒤집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십 배, 몇백 배의 힘이 듭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누군가 미래를 즐기다 세월호 사고 대처가 늦어졌다는 거짓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충분하지만 사실과 진실을 통해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우리의 현실을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이름을 날리기 위한 목적,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은 욕망까지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분열의 프로파간다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영화 건국전쟁은 목적이 단지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거대한 거짓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사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몰랐던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부활은 곧 거대한 거짓, 이데올로기의 극복을 의미했습니다. 그건 사실이라는 돌멩이 하나를 들고 거짓과 맞짱이라도 떠보겠다는 심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제작한 건국전쟁의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평론하지 않는 평론가들을 겨냥해서도 강력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2월 1일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화 평론가들 중에 건국전쟁을 봤다는 이가 없다라며 영화를 보고 좋든 싫든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뭐라고 한 줄 글이라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독 입장에서는 수많은 영화에 달리는 그 흔한 한 줄 평이라는 것도 이젠 부러울 정도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국전쟁이 나온 뒤에 무슨 서로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영화 평론가들이 단 한 줄의
영화, 평도 쓰지 않는 이 괴이한 현상을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한 나라의 영화 평론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게 그저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의 문제로만 보이는 건가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평론의 역할은 무엇이고 평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영국의 정치가 처칠은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상징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화가로 유명세를 날렸던 윈스턴 처칠이었기에 그 말은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김덕용 감독은 달걀을 먹어보지도 않거나 아예 모두가 눈을 돌려 외면하는 것, 지금 건국전쟁을 둘러싼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화 평론가들의 사보타지를 단지 개인의 선택이나 자의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며 100만 명 이상이 먹은 달걀, 그 달걀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뼈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덕용 감독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프로파간다 선동군들에 대한 이 발언 얼마나 논리 있게 잘 풀어냈습니까? 저도 이 김덕용 감독을 잘 아는데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제 건국전쟁을 두 번이나 봤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국전쟁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꼭 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승만 영화를 준비하면서 30권 이상의 이승만 책을 보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 나아가 통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저는 찾아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